우리 아빠가 홍콩쌤인데 애들이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로드맵 궁금합니다. 속도가 다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저희 집 애들 뭐 토플 라이팅 한다 이러면 되게 배신감 느끼실 거잖아요. 초등 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성 테스트는 천천히 할수록 좋다. 너 이거 틀렸잖아. 실패 경험을 자꾸 주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동력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오늘 너무나도 반가운 홍콩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콩쌤님 물론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오랜만에 오신 기념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현 EBS 강사이자 그리고 이제 45권 영어 교재의 작가이기도 한 크리에이터 혼공쌤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혼공! 후짜! 이번에도 신간을 출간하셨는데요. 신간에 관한 소개는 대놓고 이따가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네. 할게요. 사실은 이제 뭐 홍콩 선생님 신간에 대한 소개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이 채널 안방마님으로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하고 좀 답답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쭤봐야 되거든요. 전문가 모셔놓고 네. 책 홍보만 하고 가실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영문법이 속을 썩여요? 영문법은 이제 아마 아이들한테도 아킬레스건이지만 네.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나. 기억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다 안 좋아. 영문법 영단어는 학창 시에 그것 때문에 혼나고 울고 불고 하나 더 틀리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면 홍콩쌤도 고등학교 때 영문법 힘드셨나요? 저도 힘들었죠. 아, 그래요? 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되잖아요. 저희 비슷한 세대인 것 같은데 넓이와 깊이가 길었고 특히 이제 뭐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책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중간에 보면 A라는 수거랑 똑같은 뜻 수거가 3개 더 있다.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외워야 되나? 라고 하면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외우기 싫으세요? 그럼 이 책 팔아서 빵 사 먹으세요. 이런 내용 문구가 나와서 충격받았거든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엄청 헷갈리고 힘들고 우리를 이제 고전치 못하게 했던 게 바로 영문법이다. 이 영문법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시절 우리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영문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 굉장히 거시적인 질문 하셨는데 입시가 내려와서 그래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전환되고 초창기 수능 문제 사실 좀 참신했거든요. 그래도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입시도 뭐 국제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면서 특목고 있던 게 이제 특목중으로 내려오고 중학교 때 시작하면 이미 잘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럼 초등학교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때 이미 고등부를 끝내놓으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저 강남의 이제 D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 때 고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풀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거 다 잡았다라고 하면 수학 시켜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수학까지 잡으면 그 의치안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의치안을 가기 위한, 즉 입시에 종속된 현상으로서 영어가 점점 내려왔다. 피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 혼자 이걸 피해서 애를 키운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미 초등 때부터 중학 때부터 영문법에 대해서 시키는 집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아이한테 가이드할 것인가. 현재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은 이렇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동의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영문법의 적기, 시작하는 적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초등 때 영문법은 학군지에서 마른 초등이라고 하고 중학물, 고등물을 따와서 하는 그런 영문법은 사실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어순에 대해서 아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팔품사인 거 기억나시죠? 팔품사. 네. 이게 막 팔품사, 투부정사 왜 해야 되는지조차의 이유는 없었죠. 네. 근데 사실은 영어라는 게 결국 우리말과 다른 단어를 어순에 맞게 정렬하면서 문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나는 먹는다, 밥을 사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먹는다에 해당하는 어떤 동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이 단어의 성격을 아는 것이 결국 팔품사가 되고 이 팔품사를 알므로써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한 문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였죠.
즉 슬기로운 효율적인 아웃풋을 위해서 배우는 규칙이 우리는 영문법이다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 초등 때는 아주 적합하다. 그렇다면 초등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렇게 말씀 안 드리면 네. 선을 안 치면 네. 다 달려요. 그래서 소프트 버전은 제가 볼 땐 사실은 저 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애들이 원서를 읽거나 네. 그림책을 보거나 뭐 전자도서관을 하면서 애들 슥슥 익히잖아요. 노출인 거죠. 네. 그때까지. 애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애는 그 안에서 보면 사람으로 시작하네? 그 다음에 동작이 오네? 어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즉 영문법을 간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배우고 있죠. 그럼 이제 한 중학년 3, 4쯤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한 규칙을 한번 이제 정리한다 정도. 네가 했던 것이 사실 이런 순서에 의거한 것이었어라고 살짝 가볍게 훑어주면 오케이죠. 그럼 부모님이 알고 계신 그래도 이 정도 문법 S, V, O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부터 사실 살짝 시작을 하거나 아직 학습적인 게 좀 느린 것 같아 라고 간주가 되면 그건 한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도 유예 기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영문법의 어떤 수준과 나이에 따라서 저는 이 정도 스펙트럼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저희 채널에서는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만큼 길게? 고3까지의 로드맵을. 고3까지? 네. 좋아요, 좋아요. 중등 영문법, 고등 영문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초등 영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순과 결국은 이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가 좀 효율적인 부분이 없을까라는 것을 사실은 빼면 끝인데 중학 영문법은 사실은 여기서 더 펼쳐지잖아요. 네. 중학부터는 왜 제가 좀 냉정하게 보냐면 중학은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네. 고등학교 내신만큼의 위상은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어쨌든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맨땅 헤딩도 해보려고 하면 중학교 때는 평가로서 약간 영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보다는 평가에서 한번 튀어오르는 지점이 있고 단어라든지 문장의 길이도 문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이 늘어납니다. 가로와 세로가 하나씩 더 늘어나니까 네. 곱하기 한 3에서 4 정도의 학습량이 아이가 좀 걸리게 된 지점이 있고 고등 같은 경우에 다시 거기서 단어하고 문장의 길이라든지 구문의 복잡성이 또 네. 가로 세로가 되니까 다시 거기에서 곱하기 4인데 재밌는 것은 그게 이제 많다고 이제 힘든 게 아니라 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초등에서 중학 넘어갈 때 뎁스가 깊어지는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걸 해봤으면 고등 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엉덩이 힘을 붙였을 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추상적인 사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제를 듣고 공부하고 이 개념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네. 때 하면 해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트레이닝 된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 문제, 정답을 찾는 방법을 익힌 거지. 이걸 진짜 이해해서 아이들이 문법의 원리를 익혔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걸 초등 때 맞췄어요, 애가. 네. 고3 때 풀리잖아요? 틀려요. 속도와 정확성의 함정이에요. 네. 그러면 영문법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고3 때까지? 계속 가는 게 맞지만 네.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영문법만 떼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능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구문과 어휘와 문법 요것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게 쓱 늘어나면서 녹아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문법만 꺼내서 뭐 쭉 한다는 느낌보다는 구문을 하면서도 영문법이 녹아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녹여가지고 쭉 계속 가지만 영문법 문제가 많고 이러진 않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한 개 뭐 이 정도고 내신에서 좀 대신 킬러는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 용어 들어보셨죠? 영문법 한번 돌린다. 돌린다. 네, 돌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리고! 돌려야죠. 네, 돌려야죠. 언제 어떻게 돌려야 되나요? 아까 초등에서의 어떤 수준을 아까 그 정도로 봤다. 네. 아까 굉장히 소프트한 거를 난 우리 애한테 3, 4때 시키겠다고 하면 3, 4때 뭐 이렇게 쓱 한번 돌리고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이 틀렸어 애가 하면서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때 시키면 안 되는 지점이었던 것이고 아직 아닌 거죠. 그쵸. 네. 그거는 부모님의 욕심이었던 거고 애가 뭐 3, 4회 하든 5, 6회 하든 얼추 애가 좀 잘 왔어요. 소프트한 것을. 그러면 그냥 그거 하면서 원서 읽으면서 쭉 무던히 나가면 되고 만약에 이제 중학 시리즈를 초 5, 6회 그 쓱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무리가 안 됐다. 85%에서 한 90% 정도 네.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무던하게 보는데 단 초등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중학에서 그렇게 한번 돌렸잖아요. 네.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네. 한 번 더 자기가 한번 쓱 보면서 근데 투부정사 이상하게 약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내가 봤던 문법 교재를 확인하거나 좀 더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좀 강의가 긴 것들 있잖아요. 투부정사가 막 한강으로 막 50분 정리된 것들, 그런 네, 것들. 네. 그런 거로 핀포인트해서 중학교 때는 한번 쓱 볼 필요가 있고, 네. 고등도 사실 그런 식인 거죠. 한 번 돌렸지만, 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쭉 자기 거로 공부하면서 막히는 지점을 확대해서 자기가 자기 주도로 마무리를 쳐야 되니까요. 네. 자기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번 정도 루틴은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시기는 중학교, 중학하고 고등은. 고등 네. 때. 네네. 그럼 중학 때 한 번 돌린 아이들 고등 때 또 돌려야 되나요? 그때 고등 때 돌린 애들은 고등물을 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네. 어차피 고등 들어갈 때 수능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단어장 다시 구입할 거고 구문도 다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구문에 이제 요즘 문법 녹아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쓱 돌렸으면 그 책에 막 진짜 밑에 손때가 묻도록 돌리고 네. 그런 걸 하면 뭐 2학년 때부터는 그냥 문제를 편하게 푼다든지 기출도 좀 들어본다든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가원 거 뭐 모의고사 네. 풀리고 하거든요. 네. 1학년 때 맞추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네. 돼요? 3학년 때 틀려요. 처음에 이제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논리력이. 네. 고2쯤 애가 또 이렇게 풍파를 만나고 3학년 때도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합쳐져서 네. 평가원 문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까지 아이들의 학습량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심지어 저도 평가원 조금 작업을 해봤지만 6월에 문제를 내서 평가원에 있는 분들이 정답률을 분석을 해요. 선지를 보고 9월 때 출제할 때 되면 6월하고 비슷한 난도로 하면 비슷한 평균이 나오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습량이 쌓였겠지. 그 다음에 반수생 더 들어오겠지. 그러면 개체수가 늘잖아요. 네. 그거를 고려해서 훨씬 더 눌러요. 꾹꾹이 담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재수 반수생 진짜 라이벌들을 데리고 오는 시험은 1년 안에서도 그런 과정이 벌어지는데 1학년 때 했던 걸 가지고 3학년 때 그거를 2년 지났는데 애가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평가라고 해서 절대 쉽지 않아요. 7%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부러 유지하고 있어요. 100명 중에 7명이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재학생만으로 과연 다 찰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단단하게 하시되 빨리 가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게 네. 수능 날까지 딱 어떻게 보면 조각을 완성하면 되는데 네. 이게 막 4, 5년짜리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막 초등 때 어떤 모든 것을 대부분 한 8, 90% 완성하는 느낌으로 지금 자꾸 로드맵을 짜시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부모님들이 잘 잡지 않으면,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생만 하다 끝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영문법이 또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 홍콩쌤 아들들 아빠시죠? 네. 6학년? 4학년. 우리 홍콩쌤 아이들 로드맵 궁금합니다. 우리 아빠가 홍콩쌤인데 애들이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식은땀 어떻게 네. 되나요? 네. 아까 제가 말한 게 속도가 다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저희 집 애들 뭐 토플 라이팅 한다. 뭐 이러면 사실은 되게 배신감 느끼실 거잖아요. 제 철학은 결국 의사소통, 세계관 확장으로서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저희 집 애들은 엄청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표 영어 베이스를 빡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헐렁헐렁하게 했어요. 시원찮게 하셨대요. 그렇죠. 네. 네. 소리도 좀 들려주고 뭐 그림책도 읽어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좀 하다가 그 다음부터 쓱 와이프랑 뭐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가 애들이 한 초 3, 4때부터 제가 뭐 밤에 자기 전에 좀 영어 그림책 좀 읽어주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오케이 이거보단 좀 우리 집이 빨랐어. 아마도 대부분 가정보다 빠를걸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점을 이제 와이프랑 이제 주안점을 뒀고 어쨌든 덕분에 좋았던 거는 4학년, 5학년이 될 때까지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저랑 관계가 좋은 거죠. 밤마다 읽어주고 저는 이제 기절을 합니다. 맛조개 아시죠? 이렇게 자고 있다고. 제가 좀 읽어주고 한 번씩 오디오 같은 거 와이프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읽어주는 것만으로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틈날 때마다 30분에 30분, 1시간 좀 틀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쭉 하고 4학년쯤 되고 5학년 사이에 제가 학교 수행평가는 이제 보니까 네. 애가 좀 그래도 매우 잘함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철학이 있더라고요. 스펠링을 막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철학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예, 계셔요. 예. 그럼 일반 가정이면 또 좌절하거든요. 학원 바로 찾아보고 큰일 났어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괜찮아요. 맞아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선생님한테 고마운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 애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어도 한번 조금 애한테 너 이거 해서 연습할 수 있어라고 하고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애가 이제 ELT 독서 같은 거 있잖아요. ELT 독해집 네. 같은 거 이제 친절하게 돼 있거든요. 네. 글자 수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절돼 있으니까 그거 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음독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음독을 아이들이 보통 싫어하고 독서한 친구들도 우리 애는 음독을 싫어해라고 네. 하는데 아주 할만한 난도에 네. 그리고 적절한 분량으로 조금만 우리가 양보라고 하면 애가 음독을 되게 잘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막 한 번씩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하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한번 오늘 테스트 기만 5번 해볼래? 하니까 애가 그래요. 했더니 그래요. 못 이기척 했더니 애가 생각보다 실수를 적게 하는 거죠. 혹은 비슷비슷한 애매한 것들은 제가 넘어가줬어요. 넘어가주는 센스. 네, 넘어가주니까 네. 애가 자극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와 이건 아빠가 볼 때 너 지금 시흥에서 너 탑반이야. 와이프도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애들은 진짜 이런 마음을 먹고 자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빠는 5번 생각했는데 너는 몇 번까지 읽을 수 있어? 했더니 10번이요. 그때 제가 약관을 적었죠. 약간 네, 약관에 너 저희 10번 하기로 했지. 그래서 10번을 하고 했을 땐 제가 좀 더 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ELT 한 과를 이제 매일 하면 저희 집은 한 20번 정도 계속 이게 잘한다. 당연히 이제 학원은 가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뭘 시작을 했냐. 네. 음독을 하게 되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화상영어 같은 것을 시작을 시키는데 엄청난 시련이 당연히 있죠. 왜냐면 영상 시청을 별로 많이 안 시켜줬기 때문에 네. 들어갔는데 듣기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원어민이랑 우리 애랑 분단국가의 대치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음독도 좀 더 시키고 QR도 좀 듣게 해서 모를 때 쓰는 표현 알려줬어요. 모를 때 I don't know라고 해라. 대치 상황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한 2달쯤 버티니까 대치 상황이 짧아졌습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럼요. 동시에 제가 그럼 어떻게 했냐. 너 듣는 게 힘들지? 이러면 우리 영상을 시청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엄마표 영어 리버스 버전으로 네. 돌아오고 여름 정도 되면 이제 홍콩 시리즈로 이제 영문법을 학습식으로 초등물을 시켜주려고 하고 이번에 나온 이제 영문법 만화도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 딱 그 단계라서 입시나 이거 하기에는 크게 지금 현재로서 넘어가기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 영문법 소프트 버전, 노출 네. 버전을 이번 여름에 하실 계획이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네. 지금 아마 이 영문법 책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막 1, 2, 3학년 어머님들이실 거예요. 아마 그때 괜찮긴 한데 네. 학습적으로는 나중에 마지노선이 훨씬 길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지금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 영문법을 제대로 노출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첫 교재로 너무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아니, 왜 만화로 만드셨어요? 교재를 쓴 입장에서 43권째쯤 썼을 때 제 캐릭터는 있음에도 네. 캐릭터를 살려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애들이 조금 뭔가 저의 분신을 통해서 좀 재밌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만화가 사실 학습량이 굉장히 요소가 많이 안 들어가죠. 그죠? 만화죠, 그냥.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와이프한테 시중에 나오는 학습 만화는 99.9% 학습 만화라고 말했거든요. 홍삼인 줄 알았는데 이제 홍삼물이었다. 그러니까 물 홍삼이었다. 네. 저는 좀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좀 우려하는 바가 있었지만 네, 저는 좀 제가 좀 주장을 밀어붙였죠. 커리큘럼 목차를 짜고 학습 만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또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헨젤과 그레텔처럼 과자 먹다 보니까 그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4P 구성으로 하되 반을 일단 만화로 넣어주자. 그리고 뒤에 평가 문제를 겁나게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되 여기서 또 빨리 푼다고 뭐 후닥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다시 만화를 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니까 4P 구성을 좀 되게 특이하게 해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게 약간 업계 쪽에서는 이게 뭐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정체가 뭐냐? 네, 첫인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책이 나오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여러 번 보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에블바디 해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만화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있으셨다면 이 책을 보시고는 아, 학습 만화가 이렇게 만화에 탈을 쓰고 교재가 될 수도 있구나. 정확히 하세요. 정확 그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들만 알고 계세요? 그냥 교재예요. 초등 영문법 교재인데 애들이 펼쳐보게 하기 위해서 만화가 두 쪽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네. 만화가 있고 문제풀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애들이 야 속았다. 만화 한 장 봤는데 바로 또 그 문제풀이가 나오는데 이거 처음에는 만화만 봐도 돼요? 처음에 만화만 봐도 네. 되는데 네. 재밌는 게 애들이 청개구리 기질 있잖아요. 네. 만화만 봐라고 하면서 근데 뒤에 보니까 초성 퀴즈가 있네? 라고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럼 제가 발문에다 뭐로 넣어놨냐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찾아봐도 좋아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죠. 네. 찾아봐도 좋은 게 아니라 야 찾아가 10번을 봐요. 그럼 애들이 보고 재밌거든요. 네. 조선 퀴즈 같은 거. 너무 좋죠. 초등들 초성 퀴즈 정말 열광하잖아요. 그쵸. 학습 만화가 사실은 학습이 좀 힘든 게 애들이 너무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맞아.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애가 초성 퀴즈를 하면서 쓱 머물러 있죠. 야, 이렇게나 너가 잘했어? 와. 근데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애들도 4분의 3 돌아갈 수 없어요. 다음 거 넘어가기엔 뭔가 좀 구멍이 있으니까 채우고 싶죠. 그럼 그 문제 몇 개도 안 돼요. 그거 풀면 그럼 이런 거예요. 오, 이걸 다 한 거야? 와, 근데 홍콩쌤이 하루 하나만 하라고 그러던데.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이틀치만 하게 해주세요. 이틀치만. 그러면 양치 좀 하고만 안 될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살짝 빌드업을 해보십시오. 네. 그 한마디가 아이의 어떤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이 초등 영문법 첫 영문법이었어요. 그 다음 스텝이나 교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초등의 소프트한 버전 네. 영문법과 사실은 중앙 영문법 사이를 다루고 있는 절묘한 교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소프트한 거로 다시 한번 학습적으로 이제 애들이 했을 때 네. 전혀 안 어렵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늦은 친구들은 네. 이걸 한 다음에 중화학습물로 피버팅 할 수 있도록 가도 돼요? 둘 다가 돼 있는 책이에요. 한 번만 보여지고 끝나는 것이냐, 양갈래로 이제 아이들이 수준별로 다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재미나게 좀 애가 읽었는데 초등 라인으로 한번 소프트한 걸 쓱 그래도 하고 싶다. 자신감을 좀 키워주고 싶다. 그 상태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네. 홍콩 우리 또 이제 과일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제 유튜브에도 다 무료 강의가 있는 팔품사편, 네. 그다음에 수박의 기초구문편, 딸기의 쓰기편. 요걸 해가지고 소프트한 초등물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애는 이제 고학년이고 중학물을 좀 걸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걸 하고 나서 제 것도 역시 무료 강의가 다 있죠 유튜브에. 홍콩 기초영문법 레벨 1, 레벨 2, 레벨 3 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면 이제 중학적으로 이제 슉 올라갈 수 있어서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초등에선 학년 상관없이 무조건 첫 교재로 이거를 활용하면 되고 일단은 명분 있죠 애들한테는. 그렇죠. 재밌게 해볼까? 하고는 그 다음에 쑥. 시작. 네.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영문법 만화책들이 있었어요. 보고만 끝났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 가능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등으로 바로 넘어가도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이제 기초를 쌓아주는 교재다라는 의미에서 꼭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 선생님은 이제 영어,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부분은 정말 모든 분들한테 좀 당부처럼 영어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초등 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성 테스트는 천천히 할수록 좋다. 원서를 보고 영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이에게 이 단어 뜻이 뭐였지? 라고 정확성 테스트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는 한두 개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유추를 하고 맥락을 보고 이미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걸 인내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즉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해하는 아이한테 스펠링을 정확하게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너 이거 틀렸잖아. 방심하면 안 돼. 라고 성공 경험이 아닌 실패 경험을 자꾸 치환해서 주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어떤 그런 힘, 동력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발 부탁컨대 우리 때 공부하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이에게 정확성 테스트를 영어의 수준, 실력, 레벨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내신 교재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콩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